1차 추경 때 그 민주당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 2차 추경안에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.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데 의견 좀 들어볼게요. 김 의원님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예. 이 경제는 이제 사실상 개인 소비와 국가 재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 여력이 없으시면은 이제 당연히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돈이 돌게 하는,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의 마중물을 국가 재정으로 또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런 정책적 선택이죠.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,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전 재정에 더 강조를 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, 이런 건전 재정 유지로서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또 바람직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소비가 지금 이제 꽉 막혔죠. 개인 소비가 이제 지갑을 열 여력이 없으니까 네.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이제 좀 경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마중물로 이렇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데, 그 규모를 아무래도 이제 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보통 추경을 해요. 네. 추경을 하는데 그걸 이제 국민적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또 뭐 전 국민 뭐 25만 원 지난번 뭐 이렇게 그 미생지원금 지원하려고 그건 무산되고 했었잖아요.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말 소상공인, 자영업, 중소기업,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민생,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이런 경쟁에서 탈락하고 일자리를 또 잃어가지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반영해서 좀 국가 재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것은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, 국민의 입장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어떤가요? 이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뭐 현금이랄지 뭐 지역 화폐랄지 어떤 방식으로든 뭐 투입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효용성이 있나,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. 근데 실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분들 만나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. 빨리 했으면 좋겠다. 예,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됐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확 도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돼서는 총액을 놓고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엔 국민의힘도 뭐 상위 뭐 20% 또는 30%는 빼자, 이런 주장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할 것 같아요.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전국민 지급이 좋지만 빨리 하고, 그 당시 여당이죠. 당시 여당 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액을 예를 들면 뭐 총액의 규모를 늘리는 거는 찬성입니다. 10조든 11조든 그걸 늘리는 건 맞는데, 만약에 뭐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을 뭐 일부 수용해서 상위 몇 %는 제외하고 준다. 그렇다면 저는 더 두텁하게 하위층에 줄 수 있잖아요. 중하위층에 안 주는 만큼. 그걸 더 두텁게 주시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든 저는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그 국민의힘이나 일반 경제학자 중에 일부 얘기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 얘기예요. 한계 소비 성향이 뭐냐면 중하위 소득 계층은 25만 원이나 주는 대로 다 100% 소진을 하는데, 예컨대 고액 소득 같은 경우는 그 고연봉자 이런 분들은 뭐 추가로 한 달에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1,000만 원 소비하던 거를 1,025만 원 소비하지 않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지급할 때 만약에 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유연하게 규모는 줄이지 않되 대상과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야당의 입장도 수용해서,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언젠간 빚이 될 테니까요.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같이 가는 게, 이런 가급적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야당이 극심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야당의 협조를 일정 부분 받아주기 위해서는 명분 있게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런 대화 타입이 정말 중시한 거죠. 저 경험으로도 이 아동수당을 두고 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싸워가지고 그렇게 나를 세워요. 저는 그때 뭐 제가 원내대표 되고 뭐 그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
뭐 사정없이 제가 날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싸우느라고 행정 비용이 더 들어 1,000억. 예, 네네.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아동수당 비용은 650밖에 안 드는데 네.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은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이 주장한 그런 뭐 보편적 복지의 방식이나 선택적 복지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.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민주당 인사들도 우리 홍 대표님처럼 저렇게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식 가지면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풀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재정의 총량만 합의가 된다면 그렇죠.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. 두 분이 그 전직이 아니라 현직 원내대표시면은 참 아름답게 제가 의장이라면 땅땅땅 할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